사주TV의 펠레스코어. 저는 스포티비 축구의 선영 송영주고요. 제 옆에는 DB7의 박민철 코치입니다. 자, 상세 프리뷰 시간입니다. 리버풀과 첼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리버풀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풀 홈에서 안필드에서 펼쳐지는데요. 리버풀이 이제 세비야전을 치르면서 굉장히 공격 전술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실었고, 그다음에 살라를 중심으로 역습을 가져가는 패턴들이 굉장히 활기를 띠었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전히 수비적인 문제는 계속 불안 요소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그단 골키퍼가 부상이라서 카리우스 골키퍼가 선발로 출전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 수비 라인은 여전히 불안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라인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쵸. 네. 살라가 정말 직선적인 돌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치고 있는 쿠티뉴의 패스라든가 아니면 피르민두의 움직임들이 이제 살라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창출해주고 있는 지금 리버풀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르미누가 최전방에 있고 살라와 마네가 좌우측면에 있고 쿠티뉴가 그 밑에서 공격을 지원하는 그런 네.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핸더슨이 워낙에 공수 연결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전체적으로 공격 라인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여전히 수비는 불안하다. 그쵸. 수비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센터백 조합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백에도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드백이 뒷공간을 또 내주면서 윙어들에게 어쩔 수 없는 파울을 많이 범하는 상황들이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세트피스에서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리버풀입니다. 다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전에서 3대0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네.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공격력을 앞세워서 네.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첼시도 최근 분위기는 좋죠. 네, 특히 첼시 같은 경우는 아자르 복귀 후에 다른 옵션이 조금 많이 생긴 듯한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자르뿐만이 아니라 아자르를 바치고 있던 이제 바카요코라든가 모라타가 다른 움직임들을 좀 가져가는 옵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모제스 측면 돌파에서 크로스에 한 모라타 골이 많이 터졌다면, 지금은 아자르의 창의적인 플레이 이후에 모라타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바카요코가 2선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침투해가지고 생각지 못한 패스를 받아서 슈팅으로 연결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첼시가 위기인가 이런 주제로 얘기한 적이 있죠. 그쵸, 근데 네.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아자르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아직은 정상 컨디션이 아니니 네. 아자르가 컨디션이 올라가면은 공격은 더욱더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고 네. 캉테가 부상이기 때문에 그쵸, 네. 캉테 부상이 수비력 약화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자르가 컨디션을 찾았고 캉테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캉테가 돌아오고 나서 지금 3연승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3연승을 달리는 동안 3경기 무실점을 기록했으니까요. 네네. 그 정도로 이 첼시는 공수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첼시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카라바카 치렀는데 네. 그 경기에서 윌리안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윌리안 선수도 이제 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리버풀이 이제 강팀에게 강한 면모가 있지만 최근의 기세나 플레잉 스타일 자체가 강팀에게 조금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비 후 역습, 물론 선수비가 요즘은 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역습이 굉장히 탁월한 팀이기 때문에 역습에 조금 더 힘을 실는다면 첼시의 공격을 먼저 막아내고 후 역습을 가는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리버풀의 홈 경기장에서 리버풀이 승리하는 것을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네. 4승 2무를 기록하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 첼시를 상대로 5경기 무패예요. 2승 3무거든요. 네. 그러면서 첼시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홈에서 첼시를 상대로 제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이 경기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리버풀이 측면 수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네. 첼시가 측면 공격에서 효과를 볼 것 같거든요. 네. 문제는 첼시가 과연 리버풀의 속도전을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경기도 캉테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 네. 1차적인 압박을 통해서 상대 공격을 지연시켜야지만 첼시 입장에서도 실점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팀 모두 불안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양팀 모두 최근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그쵸. 상황이니까 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일장일단이 있어서 저는 무승부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간략 프리뷰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프리미어 리그에서 번리와 아스날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번리가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공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수비적인 면이 굉장히 탄탄해져 있고 수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 탑 3에 드는 실점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터프무어가 굉장히 정말 아스날에게 터프한 공간이 될 거라 생각하고 무승부를 저는 예상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스날의 저력이라면 1대0 정도 승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인상적인 팀을 뽑으라면 이 세 팀 중에 한 팀은 번리예요. 네. 그러니까 번리가 네. 그 정도로 조용한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번리가 지금 3연승인데 네. 정말 오랜만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3연승을 달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에 3연승을 달렸다가 지금 3연승을 달리는 모습인데요. 네. 물론 이제 크리스 우드가 부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전방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데 애슐리 바스라든가 샘 포크스가 괜찮으니까 네, 네. 그리고 제 코크 선수가 중원에서 너무 잘해줘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스날을 괴롭힐 힘은 충분하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스날이 지난 북런던 더비에서 이겼어요. 그쵸, 네. 네, 저희가 뭐 펠레죠. 그렇습니다. 여하튼 북런던 더비에서 정말 아스날이 아스날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라카제트, 웨즈, 네. 알렉스 산체스 모두 대단한 활약을 펼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 경기도 아스날이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녹화를 하는 시점에 따라서는 이제 바로 내일 새벽에 네. 유로파리그 경기를 아스날이 켈른 원정 경기를 치르긴 하지만 유로파리그에서 아스날은 거의 1.8군 정도로 가동하잖아요. 그쵸, 네. 그럼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주축 선수들에게는 휴식을 주면서 이 경기를 네. 준비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레알과 세비야 이 경기 어렵습니다. 그쵸. 5위와 이제 6위의 네. 대결인데, 그리고 두 팀 다 비슷한 팀 컬러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세비야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원정에서 조금 더 약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경기는 이제 발렌시아를 상대했었고, 바르셀로나 상대했었지만, 빌바오전에서 패배가 한 경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원정 경기에서 조금 힘든 모습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비아레알이 좀 홈 경기의 이점을 살려서 좀 실리적인 축구를 잘 발휘해서 승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세비야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고 비아레알은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니까 네. 세비야가 비아레알과 경기를 치를 때는 하루 정도 더 쉬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세비야가 리버풀을 상대로 0대3에서 3대3을 만들 때 네. 전반전 끝나고 나서 지금 베리소 감독이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선수들에게 얘기했고 선수들이 투지가 살아나면서 3대3을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세비야는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도 최근 좋잖아요. 그쵸. 네. 네, 최근 4경기에서 우패니까 홈에서는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리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경기가 펼칩니다. 네. 발렌시아와 바르셀로나가 대결을 펼칩니다. 네, 정말 돌풍의 죄송합니다. 발렌시아인데요. 정말 최근에 이제 발렌시아가 팀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점유를 하면서 공을 소유하고 이런 플레이를 했었는데 마르셀리노 감독이 오면서 팀 컬러를 완전히 탈피하고 투톱이 좌우 측면을 넓게 벌리면서 역습을 가져가는 형태로 굉장히 요즘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도 사실 기세가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조금 재미난 포인트가 파쿠 알카세르가 요즘 최근에 바르셀로나에서 경기를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뛰었던 발렌시아 동료들과 이제 재회를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재밌어지지만 약간 두 팀 다 조금 더 맞불을 놓으면서 경기를 할 것 같지만 발렌시아 최근 분위기를 봐서는 호락호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게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현재 9연승이고 네. 바르셀로나는 18경기 무패니까 네. 그 18경기 무패인데 15승 3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메시를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잖아요. 네. 교체 출전시키긴 했지만 선발에서 제외하면서 휴식을 줬기 때문에 네. 이 경기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발렌시아는 마르셀리노 감독이 아, 징계로 네. 벤치에 앉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피케가 징계로 못 나옵니다. 근데 피케가 징계로 못 나오는데 마스차노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움티티 파트너가 누구냐? 베르마일렌이냐? 아니면 부스케츠를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는 메시에게 휴식을 줬다는 것은 정말로 이 경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앞세워서 발렌시아에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독일에서는 레비어 더비가 펼쳐집니다. 도르트문트와 샬케 공사인데요. 도르트문트가 분위기가 나빠도 정말 나빠요. 네, 진짜 8경기 동안 승이 없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유럽 대항전을 포함한 경기이긴 합니다만, 근데 도르트문트가 초반에 정말 무패 가도를 달리면서 무서운 기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공격력이 굉장히 화끈하면서 재밌는 축구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경기마다 실점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의 최근 기세가 굉장히 실종이 많이 되었고,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샬케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굉장히 실리 축구로서 네. 순항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테이션도 많고, 그리고 선수층도 굉장히 로테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제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어서 저는 샬케가 조금 더 단단한 실리 축구로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경기가 그 도르트문트의 피터 보츠 감독 자리가 결정되는 경기예요. 네. 레비어 더비에서도 패배를 하면은 감독 경질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츠 감독은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도르트문트는 어차피 올 시즌도 수비에 문제가 있는 팀이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공격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네. 수비가 약하다는 사실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수비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공격까지 여파를 좀 받는, 그러면서 도르트문트답지 않은 볼터치라든가 네. 공격 전개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네. 샬케 공사는 사실 올 시즌 초반에 봤을 때는 정말 묘하게 이기네. 네. 정말 지루하게 이기네. 네. 그러면서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 승점을 가져가네. 그렇죠. 네. 그런데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시즌 내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게 실력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샬케 공사가 경기력에서는 도르트문트보다는 조금 더 낫다. 그럼에도 이건 더비 아닙니까? 네. 더비.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승부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치오와 피오렌티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전에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저력도 그렇고 굉장히 기세도 굉장히 무서운 편입니다. 로마전 패배도 사실 뭐 로마가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라치오도 굉장히 뒤처지지 않고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원정 경기인 피오렌티나가 승리를 거두면 무승부를 거두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라치오의 승리. 네. 저는 그 연승을 달리던 팀이 네. 한 번 패배를 하면 삐끗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이 있어요. 물론 이제 로마 더비 패배 이후에 라치오는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고 나서 피오렌티나를 상대하긴 하지만 네. 이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인자기 감독이 유로파리그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니까 네. 이 경기는 선수들이 정신적인 타격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느냐의 경기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피오렌티나보다는 확실히 경기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인모빌레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도 라치오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 상세 프리뷰와 간략 프리뷰가 모든 방송이죠. 네. 네, 방송의 모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더욱더 알찬 방송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